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좌부터 저희가 이제 왕초보를 위한 모바일 페이지 제작 강의 노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왕초보를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 강의 노트 이후의 강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번 강의를 단독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HTML에 대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CSS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저희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수업 전에 이렇게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요, 저희가 포토샵을 활용해서 모바일 디자인 레이아웃을 제작하고 HTML, CSS를 통해서 모바일 코딩 개념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자, 예제 인터랙션을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 jQuery의 기본적인 문법을 진행해 드림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할 그런 에디팅할 그런 에디터에 대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렇게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윈도우 영역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별 문제 없이 간단한 단축키 기능들만 약간 다르고요. 별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들 사이트들은 이번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CSS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요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요건에 대한 이런 그 모바일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에디터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에디팅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희가 손쉽게 강의해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톰이라든지 브라켓 다른 에디터들을 쓰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저희가 드린 그런 폴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유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게 되면 기본적인 CSS 구조를 먼저 강의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 1번, 자, 기본적인 CSS 구조를 보게 되면 먼저 반응형에 관련된 CSS 기초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CSS 관련된 내용들을 전개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1번, 아까 전에 보셨던 오키친이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작을 할 텐데, 자, 관련된 소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예제는 한 개 정도만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모바일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디자인을 잡거나 아니면 이 반응형에 관련된 요건들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저희가 상세 페이지와는 이렇게 별개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강좌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업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강좌를 이번 강좌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선수학습 내용으로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지금 왕초보를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 과정을 듣고 오시면 훨씬 더 쉽게 이번 강좌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게 되면 포토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전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인터랙션에 관련된 툴은 그래픽 툴은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강좌를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전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강좌를 잘 들으시면 저희가 챕터 1과 챕터 2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 사이트 관련된 내용들을 아무리 기초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저는 이제 영문 버전으로 이렇게 영문 언어로 설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오픈 폴더라는 구조를 열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저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 CSS 폴더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두 개의 폴더가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CSS 폴더와 그리고 반응형 CSS 폴더가 이렇게 있죠. 자, 두 개의 폴더 중에서 먼저
이 반응형 1번 폴더를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먼저 저희가 스타트 경로와 그리고 완성 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놓치거나 아니면 제가 수업 내용이 좀 전달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완성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 나가시면 충분히 저희가 원격 강좌가 되겠지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웹 언더바 유닛 .html 문서를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래스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 언더바 에어리어 1번, 박스 언더바 에어리어 2번 이런 방식으로 쭉쭉 전개가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CSS 구조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CSS를 전혀 모르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 강좌를 듣기에는 조금 버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좌를 듣거나 아니면 CSS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들어 놓으셔야 이번 강좌를 듣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게 되면 웹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번 내용들을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설치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오픈 인 윈도우라는 기능을 설치했어요. 오픈 인 브라우저라는 기능을 설치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 인 브라우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로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크롬 브라우저로 보시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Alt-B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이제 스타트 경로에 있는 파일이거든요. Alt-B를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설치할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이렇게 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설치했거든요. 확장이죠.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이걸 이제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서버 안에서 이렇게 자체적인 이런 가상 서버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요. 설치를 만약에 라이브 서버라는 부분을 설치하시고 나서 제가 자주 쓰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그런 파일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오픈인 라이브 서버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브 서버 방식으로 화면이 열립니다. 자, 열리고요. 여기에서는 127001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거는 내장된 서버가 되죠. 내장된 컴퓨터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요. 자신의 컴퓨터를 127.0.0.1번 호스트 번호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5500번 포트로서 요건 이제 하나의 그 서버에 접근하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폴더라기보다는 게이트죠. 게이트를 5500번 이라고 보시게 되면 5500번 요 게이트로 사용되는 그런 서버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서버로 좀 이렇게 경로를 확인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새로 고침, 그러니까 F5번을 누르지 않고서도 지금 파일들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이 돼서 여기 이 파일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은 새로 고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새로 고침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요건들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당 강좌를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라이브 서버 기능들이 지금 5500번 포트로서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포트 번호가 있죠. 자, 여기서는 this, 여긴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이 버튼으로도 이제 구현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구현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당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강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반응형 CSS에 대한 그런 반응형이라고 하게 되면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데스크탑과 그리고 모바일을 아우르는 그런 CSS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규격화된 그런 모바일 코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웹 언더바 유닛 .html 문서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타트 경로죠. 스타트 경로에 있는 하위를 열어주신 다음에 저희가 EM 타입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EM을 이제 저희가 모바일에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요. 자, 해당 URL pixel2e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EM으로 환산되는 픽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EM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 16픽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인 규격이 16픽셀로 이렇게 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측량이 나오고 있죠. 1EM, 그 다음에 퍼센트는 100%, 그 다음에 포인트로는 12포인트 이렇게 이제 환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 포인트 방식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포인트 단위는 그래픽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위가 되겠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환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EM 단위를 작성하실 때는 먼저 해당하는 박스 언더바 에어리어 1번 CSS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패딩 정보를 작성해서 일단 10픽셀 정도 간격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폰트 사이즈는 저는 2EM을 주겠습니다. 2EM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2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환산되는 게 32픽셀로 환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32픽셀로 환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더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보더 여기서는 1픽셀 솔리드 샵 000 이렇게 돼서 보더 영역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여기 지금 사이즈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어도 여기 라이브 서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는 이너 1번이라는 내용과 이너 2번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죠.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박스 에어리어 1번에 지금처럼 이너 1번에 대한 데이터를 만든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시면 자, 여기서도 패딩 값으로 이렇게 지정했고요. 자, 10픽셀 공간 여백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EM 사이즈는 적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더를 이렇게 적용한 거죠. 자, 보더는 1픽셀 자 솔리드의 샵 000 크기로 자 지정을 해놔서 자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이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스 1번에 대한 크기는 지금 실제로 개발자 모드로 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EM이니까 여기서 내장된 크기는 32가 돼야지 맞지만 실제 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64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러냐면 여기서는 EM이라는 것은 상대 컨테이너 크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크기가 정해지는 거라 여기가 이제 2배가 확대됐고요. 여기서 2배가 확대됐기 때문에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2배가 확대되고 2배가 확대됐으니까 당연히 4배가 확대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 해당 코드를 복제해서 자 2번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1번에 대한 2번이겠죠. 자,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그러면은 사이즈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는 여기 폰트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128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술 방법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 여기서 해당하는 박스 언더바 에어리어에서 16픽셀이라는 크기에서요 저희가 곱하기 2가 되죠. 그죠?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곱하기 2가 됐고 곱하기 2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EM 단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크기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그런 것이 EM 사이즈라고 하는데 루트 E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REM이라는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오류 같은 현상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제가
박스 언더바 에어리어 2번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이때는 이제 상단 마진 요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80픽셀 정도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패딩 10픽셀, 자, 폰트 사이즈 EEM, 자, 그리고 보더 1픽셀의 솔리드에 샵 000 크기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만들어지겠는데, 자, 1번까지 동일하게 한번 써볼게요. 1번에 대한 내용들 그냥 이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시면 2번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적게 되면 이제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막 커지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많이 커졌고요. 해당 크기는 지금 32 곱하기 2니까 64픽셀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락을 끊어 줄 수가 있어요. 해당 영역을 저희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했고요. 자, 이너 2번이라고 적었을 때 여기다가 이제 R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적게 되면 그러면 루트 EM이거든요. 이 루트라는 것은 바로 HTML입니다. HTML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현재 크기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루트라고 하거든요. 루트는 HTML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HTML 크기의 2배가 되니까 현재 크기는 지금처럼 32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크기를 따르지 않고 이 루트 크기를 따라가는 그런 근거가 지금처럼 이렇게 루트 EM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3번도 같은 유형으로 한번 볼게요. 자, 박스 에어리어 3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상단 마진 탑을 여기서 80픽셀 정도 지정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블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판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정을 할 때, 자, 박스 언더바 에어리어 3번 레이블이라는 데이터를 지정했고요. 자, 레이블은 요거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레이블 이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폰트 사이즈는 EEM을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자, 600 두껍게 지정을 한 거죠. 저희가 이제 타이틀체를 쓸 때 이런 유형들이 있죠. 이렇게 돼서 타이틀체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판 데이터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판 데이터를 지정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스판 데이터가 안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그런 코드 유형이 되겠는데, 자, 레이블이죠.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판 데이터를 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썼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선수학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텍스트가 요거는 요거 같아요. 개발자 모드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요건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요거죠. 여기 스판 데이터가 요겁니다.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죠. 뭐 있으라는 내용이 되는데 롤램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이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 여기 3번, 이건 4번이죠. 4번이고 3번은 요겁니다. 3번은 여기까지 이게 텍스트가 여기 지금 블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떨어져 보이지만, 제가 만약에 블럭을 없앴다고 할게요. 블럭을 없애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라인으로 붙어버리죠. 이 스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공간 여백이 붙게 만들어지는 그런 코드거든요. 인라인 코드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스판 코드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 마진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간 여백이 생겼으니까 0.5EM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제 원래 1EM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죠? 16이니까 원래가 이제 8픽셀이 돼야 맞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공간은 떨어진 공간이요 0.5지만 실제로 계산된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16이 공간으로 떨어진 거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전체 사이즈를 EM으로 지금 잡고 들어갔으니까요. 곱하기 2가 되죠. 16픽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 접어놓고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 REM을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REM
여기서는 그죠? 여기는 1EM이라고 적죠. 1EM이라고 적으시면 그러면 여기 16이 아니죠. 16이 아닙니다. 여기에 왜 뭐가 되냐면 얼마가 되냐면 아시다시피 32가 되는 거예요. 기존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폰트 웨이트는 400. 자, 이렇게 지정하시면 그러면은 사이즈가 지정이 돼서 이렇게 폰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동 예제에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박스 4번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박스 에어리어 4번 컨셉을 여기 잡아 보시면 그러면 상단 마진, 자, 마진 탑은 지금처럼 80픽셀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지정이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처럼 뭐가 되죠? 여기 있는 기능들은 자, 레이블 박스 언더바 에어리어 4번의 레이블 클래스죠. 레이블 클래스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EEM. 자, 여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이블에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EM이라고 하게 되면 전체 블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600 잡았어요. 아까 전과 동일하죠. 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판 데이터를 잡겠습니다. 여기서 자, 스판 데이터를 이렇게 잡으면 디자인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블럭 밑으로 떨어지게 자, 상단 마진 탑 여기서는 본인이 이제 정확히 떨어뜨리고 싶어요. 여기서 간격을 떨어뜨리고 싶을 때 저는 8픽셀을 쓰고 싶거든요. 8픽셀. 그러면 그냥 8픽셀을 쓰세요. 이게 헷갈릴 경우에는 그냥 8픽셀 쓰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본인이 만약에 1EM을 쓰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폰트 사이즈 어떻게 쓰시죠? 여기서 그죠? 1REM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1REM을 써버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쓰고 싶은 디자인이 있게 되면 저거 위에 있는 것에 혼동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본인이 쓰고 싶은 그런 디자인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요거는 맞나요? 여기서 4번 박스 언더바 에어리어 4번이 되는데 적용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적용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은 이거예요. 원하는 디자인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구현하고 싶으면 그러면 원하는 그런 픽셀 데이터로 마진을 쓰거나 아니면 REM을 쓰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선정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VW와 그리고 VH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자주 쓰는 단위가 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디자인적인 이런 단위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처럼 박스 5번으로 지정할게요. 5번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처럼 상단 마진 탑을 80픽셀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언더바 에어리어 5번에 지금처럼 레이블 자, H2번에 대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H2번 디자인은 요거는 이제 타이틀이죠. 자, 타이틀이고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선 타이틀 태그에 대해서는 제가 폰트 사이즈를 적정 크기로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VW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자, VW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거는 지금 버티컬 그죠? 버티컬 위드가 됩니다. 그래서 버티컬 사이즈를 기본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죠? 여기서는 자, 위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건 버티컬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개념은 위드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윈도우란 뜻이에요. 자, 윈도우의 그죠? 윈도우의 위드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가 되냐면 자, 5%라는 뜻이에요. 5%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해당하는 폰트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폰트 웨이트는 600이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그냥 마진을 픽셀 고정폭으로 써버립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는 1em 이것도 이제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400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자 모드 이렇게 따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OVW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커질수록 리사이즈가 되는 폰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가 있죠. 계속 줄어들 수는 없다 이거죠. 그죠? 계속 줄어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처럼 반응형 사이즈를 만드는 거죠. 다음 시간에 배우실 미디어, 자, 스크린 가져가고요. and, 자, 이게 이제 문법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스크린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맥스 미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기를 고정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고정시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780부터 현재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이게 이제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컴퓨트라는 기능을 보시면 실제로 이 전환된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8 정도 떨어지고 39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39 픽셀일 때, 한 38 픽셀일 때 얼마일까요? 한 2.375em이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700, 아까 얼마였죠? 여기서는 지금 크기가 780 정도, 2.375em, 780 픽셀 이하로 떨어질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2.375em, 자, 잊혀지기 전에 이렇게 잡아놨고요. 요거는 요 블럭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폰트 사이즈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요 CSS를 다시 재수정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자, 저희가 크기를 늘렸고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고정된다 이거죠. 이렇게 별 변화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반응형 CSS의 시작,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웹 단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